환영합니다 여러분, 프로젝트 제프입니다. 오늘은 소닉 더 헤지옥 세 번째 실사 시리즈이자 2년 8개월 만에 더욱더 큰 스케일로 돌아온 슈퍼소닉 3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볼 텐데요. 섀도우의 비밀과 세계관 설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차근차근 프로젝트 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is ends now.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된 소닉과 친구들. Here we go. Showtime. What is this den of madness? Are you Detective Pikachu? He does look like a Pokemon. Pika Pika. Konichi, what? Get down. 그들은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차오 가든에서 새로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무대에 서 있는 이 캐릭터는 소닉 세계관에 등장하는 차오라는 이름의 귀여운 생명체로 카페 이름인 차오 가든도 실제 원작 게임에서 차오를 육성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맑은 물가에서 서식한다는 그들 설정에 맞게 카페도 숲이 우거진 물가의 모습으로 꾸며져 있었죠. 다만 이 세계관에서 소닉은 만화 캐릭터가 아니라 외계인이었기 때문에 본가인 일본에 와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등장하면서 시부야 일대는 초토화되었죠. 그 과격한 손님은 바로 에그맨과 섀도우였습니다. 섀도우 더 헤지옥은 2001년에 출시된 소닉 어드벤처 2에서 처음 등장한 빌런으로 에그맨의 할아버지이자 천재 과학자인 제럴드 박사가 창조한 궁극의 생명체였죠. 섀도우의 등장은 이미 2편의 쿠키 영상으로 예고한 바 있었는데 건의 요원이 로보트닉 박사의 기록을 지우다가 우연히 50년간 숨겨져 있던 프로젝트 섀도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작에서 프로젝트 섀도우는 미 연방정부에서 제럴드 로보트닉에게 부탁한 국가 차원의 극비 프로젝트로 영생을 목표로 진행한 의학 연구였죠. 처음에 제럴드 박사는 이 프로젝트를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에게는 불치병에 걸린 손녀 마리아가 있었고 아픈 손녀를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그는 손녀와 함께 스페이스 콜로니인 아크의 연구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그는 여러 난항을 겪었지만 카오스 에메랄드와 외계 생명체인 블랙둠의 DNA를 이용하여 섀도우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는 완성한 이 데이터로 손녀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를 이어나갔는데 Maria, please don't tap on the glass. You'll disturb the specimen. Oh, sorry, Grandpa. I can't wait to meet you, Mr. Shadow. 섀도우와 마리아는 연구시설에서 갇혀 지낸다는 공통점과 똑같이 지구를 궁금해한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느꼈고 남매처럼 돈독한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에 불치병 치료가 완전히 실패했을 때도 마리아는 섀도우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하다며 슬퍼하던 섀도우를 위로했죠. 문제는 정부가 이 실패한 프로젝트를 말소하기 위해 건을 파견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마리아가 섀도우를 탈출시키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죽기 전 섀도우에게 저 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해질 기회를 달라고 유언을 남겼지만 손녀의 죽음에 분노한 제럴드는 섀도우의 기억을 조작해 모든 지구인들에게 복수해달라고 유언을 변경했습니다. 예고편 속에서 사망한 마리아를 두고 절망하는 섀도우와 제럴드 박사의 모습이 나온 것을 보면 복수의 동기는 원작과 일치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죠. 다만 50년 전에 사망 처리된 제럴드 박사가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는 여전히 의문인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가 이클립스 캐논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작에서 이클립스 캐논은 제럴드 박사가 아크에서 개발한 레이저 병기로 행성에 구멍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지녔죠. 카오스 에메랄드로 작동하는 이 무기는 원래 블랙 해성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마리아가 사망한 뒤로는 그 쓰임새가 달라졌습니다. 제럴드는 중앙 제어실에 카오스 에메랄드 7개가 모이면 아크가 지구에 추락하도록 설정을 추가했죠. 그는 이 기능을 인류 말살 프로그램이라고 칭하며
섀도우가 봉인해서 깨어났을 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그의 기억을 조작해둔 것이었습니다. 예고편의 묘사로 볼 때 이클립스 캐논은 카오스 에메랄드 없이도 섀도우의 에너지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닉과 섀도우가 카오스 에메랄드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아 슈퍼소닉 혹은 슈퍼 섀도우의 모습도 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었죠. 또한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클립스 캐논을 향해 노란색 빛이 나는 두 개의 물체가 접근 중인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설마 이게 건이 지구에서 발사한 미사일일리는 만무하고 마스터 크리스탈을 통해 각성한 소닉과 섀도우가 힘을 합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했습니다. 참고로 소닉 어드벤처 2의 라스트 에피소드에서는 인류 말살 프로그램이 실제로 발동하는 바람에 인류가 멸망할 뻔했는데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한번 발동하면 돌이킬 수 없지만 슈퍼소닉과 슈퍼 섀도우가 대규모 카오스 컨트롤 능력을 사용해서 Now, Shadow! Chaos Control! 아크의 낙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었죠. 예고편의 흐름을 보면 팀 소닉은 섀도우를 막기 위해 사라졌던 에그맨을 찾아가고, 소닉의 전기 가시를 받은 대가로 그는 팀 소닉에 합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린 시절 자신의 영웅이었던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왔기에 그는 제럴드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랐을 겁니다. 게다가 이 편에서 그는 마스터 에메랄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맛보았기에 그 유혹을 포기할 수 없었겠죠. 섀도우 또한 카오스 에메랄드를 통해 탄생한 생명체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투력이 상당했는데, 그렇다면 그의 능력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선 섀도우는 늙지도 죽지도 않기 때문에 50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멋있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고, 카오스 에메랄드의 힘을 이용하여 카오스 컨트롤을 발동할 수 있었습니다. 카오스 컨트롤은 일종의 시공 제어 능력으로 Chaos control. 잠시 동안 시간의 흐름을 늦추거나 아예 멈출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죠. 이때 시전자 혹은 시전자가 지정한 대상에 한하여 시간 조작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했기에 타인의 눈에는 워프나 순간이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만 이번 작품에서는 그가 카오스 에메랄드 없이도 카오스 스냅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밸런스 조절을 위해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생각되었죠. Okay, he took us all at once. Weakling. 또한 섀도우는 호버 슈즈를 통해 소닉의 버금가는 스피드를 낼 수 있었고, 폭주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항상 팔목과 발목에 리미터 링을 차고 다녔는데요. 이것을 전부 해제하면 전투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모든 파워를 남김없이 방출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섀도우는 빌런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지만, 사람들이 소닉만큼 섀도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지구를 지키기도 한 다크 히어로였기 때문이죠. 소닉 어드벤처 2의 라스트 에피소드를 보면 에이미가 섀도우를 설득하는 장면에서 마리아의 유언과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섀도우는 순간 그녀의 유언을 완전히 기억해내면서 시리즈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리아가 섀도우의 이름을 다크니스라고 짓지 않은 이유는 어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Do you know why I named you Shadow? Because without light, there's only darkness. But a shadow will show you where to find the light. Do you understand? I don't want you to be driven by darkness. I want you to be happy. Stand in the light with peace in your heart. 그렇게 그가 인류 말살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것에는 값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섀도우는 왜 태생부터 전혀 상관없는 소닉과 닮았을까요? Wow. Are you guys seeing this? He looks just like you. Impossible. You're a colorful bunch. Excuse me? Why do you look like me? I don't look like you. You look like me. Why do you look like me? Hey, you know what? I'll ask the questions, new hedgehog. Who are you? Why do you look like me? 그래,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방금 걔랑 나랑 쌍둥이냐고?
그런 건 아니야.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지만 팬들 사이에서 지지받는 유력한 가설이 하나 존재하는데, 제럴드 박사가 프로젝트 섀도우의 일환으로 에키드나족의 문화를 연구했다는 설정과 소닉 더 헤지호그 3엔 너클즈에 등장한 슈퍼소닉과 데스에그 로봇의 전투 예언 벽화를 염두에 둔 가설이었죠. 즉, 미래의 슈퍼소닉이 그려진 예언 벽화를 본 제럴드가 이를 궁극의 생명체라고 여겨서 섀도우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슈퍼소닉과 유사한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슈퍼소닉 3에 등장하는 섀도우의 비밀과 세계관 설정 등에 대해 한번 프로젝트 해봤는데요. 소니의 베놈은 시리즈가 나오는 족족 매력적인 캐릭터를 모조리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면, 슈퍼소닉은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모이고 그 서사가 점차 중첩되어 팬들의 기대를 한껏 폭발시키고 있죠. 물론 소닉도 처음 시작은 나락으로 갈 뻔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섀도우의 성우를 키아누 리브스가 맡은 것에 대해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슈퍼소닉3와 관련한 제 영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올 테니 이번 영상도 아주 재미지게 보셨다면 구독과 따봉, 종소리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따따따따.